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헤르메스탁 김시은 팀장,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우리는 내일 시장에 좀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 지금 공개합니다. 주제 열어주시죠. 네, 트럼프 약가 인하 서명, 제약바이오 희비. 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해외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기업으로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 국내 기업들은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슈와 좀 연결을 지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미국 수출량이 적어서 피해가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셀트리온은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은 좀 오리무중 그리고 좀 희미한 뭔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엇갈린 관측들이 나온 건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님, 자 오늘 약가 인하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뭐 미미한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부문별로도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저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뚜껑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없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질렀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혹은 네. 실무진 쪽에서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지금 약가 인하에 대한 품목 자체도 구체화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보험이라든지 소비자가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품목은 또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것보다는 좀 시간을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 대비했을 때 미국보다 비싸다입니다. 네. 거기서의 포인트를 잡아보시자라고 하면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들 바이오시밀러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내가 좀 벗어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큰 틀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항상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가에 대한 부분들 혹은 관세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큰 틀에서 보게 되었을 때 제약 바이오라는 산업에서 성장할 수 있는 쪽에 계속 주목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약 바이오 우리나라로 국한 지어서 보면은 결국 기술 수출이라든지 혹은 ADC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트렌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이라 보시면 좋을 그쵸. 것 같아서 약가에 대한 부분들에 너무 내가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계속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네.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기존의 국내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엄청 좋지 않았습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약 가격과는 좀 무관하게 기술 수출, 플랫폼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 투자 전략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거는 셀트리온이 오늘도 뭔가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미국의 약가 인하, 우리한테는 긍정적이다. 오히려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이게 왜 좋은 건가요? 일단은 약가 인하를 하게 되면은 결국 가격 경쟁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빅파마들이 이제 제공하게 되는 오리지널과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제공하게 되는 바이오시밀러 제약의 가격 차를 보게 되면은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아시다시피 점유율 그렇게 많이 늘려나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 유통사 마진이 끼다 보니까 오히려 오리지널보다 가격이 좀 비싼 역효과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약가 인하를 통해서 이런 구조들을 좀 해제를 시켜주게 된다면은 직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가지 제품이 아닌 다량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단 셀트리온의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말씀드리면서도 반전에 좀 시나리오는 좋다. 네, 아. 반전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셀틴의 주가는 안 갈까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작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바이오 흐름이 정말 괜찮았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때 당시 셀트리온 주가가 갔나요? 편승을 못했죠. 그죠? 거기에. 그러면은 셀트리온은 바이오 업황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게 되면은 방송 나올 때마다 셀트리온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2023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주가가 24만 원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셀트리온이 어떤 연유로 상승을 했었느냐? 네. 여기에서 답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후발적으로 이제 뭘 할 거냐? 셀트리온 제약을 흡수합병하고 그리고 중간 지주사인 셀트리온 홀딩스를 이제 상장을 하게 될 건데 왜 그걸 할까요? 가업 승계, 지배구조 개편. 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의 합병이 무산이 됐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셀트리온 주주들 반대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셀트리온 제약 대비 가치가 높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왜 합병을 해야 되냐? 이 반대 때문에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면 돼요. 셀트리온 제약의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셀트리온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이 두 중에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어쨌든 셀트리온 주가가 3월 달 이후에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셀트리온 제약과 흡수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셀트리온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낮게 유지가 되는 게 주주들의 반발을 제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 가는 게 일단 정상적이라 봐지고 네. 그리고 여기서 딱 짧게 코멘트 하나 덧붙이면 어쨌든 약가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핀셋은 어떤 정책을 줄 건가 그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네. 바이오에 대한 판단을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앞서 이제 김시은 팀장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좀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일단은 우리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더 거기서 앞서 나가서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도통 알 수 없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던 걸 보면은 본업 말고 지분에 대한 거 그런 이야기로 좀 올라갔다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체크를 좀 해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은 오늘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가 좀 움직였습니다. 이게 방송에서 저희가 궁금한 종목 Y 비만 치료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자꾸 김신현 팀장님한테 질문이 가요. 순번이. 이게 저희가 노린 거는 아닌데 뭐 채팅창에서는 왜 위고비 누나라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팀장님은 위고비를 맞지 않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은 할게요. 자, 비만 치료제가 일단은 약가 인하, 이 약가 인하가 사실 지금 비만 치료제가 타겟이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비만 치료제 가격이 싸져요. 그렇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뭐 그쪽 섹터도 좀 있을까요? 약가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수혜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쪽에서 수혜를 보겠죠. 우리나라와는 상관이 없고 이제 아예 상관없다.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지금 우리나라 관련했을 때 비만 치료제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네. 혹은 임상에 대한 내용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단계에서는 테마 단위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앞서 나가고 있던 부분들 그리고 시장을 보게 되었을 때 글로벌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군들이 잘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비만 치료제 움직일 수가 있긴 한데 다만 지금 자리에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항상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었을 때 예전처럼 비만 치료제가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특정 몇몇 종목군들만 움직입니다. 네. D&D 파마텍이라든지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거기서 좀 곁다리로 가면 블루엠텍 정도가 움직이는데 이 네 가지 종목군들 쪽에서 순환매 흐름들만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의 특징이 이제 경구용에 대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구용. 근데 이들 종목군들 내에서도 순환매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함께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몇몇 종목군들은 올라가고 이제 어떤 종목군들은 이제 경고받고 약간 꺾이고 있는 흐름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자리에서 접근을 하시기에는 다소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보유한 물량에 어느 정도는 익절을 해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에 접근하는 거는 좀 보수적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김신 팀장 이야기해 줬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약가 인하를 하면은 그 안에 이제 기술 수출을 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그리고 경구용은 좀 수출 오히려 수혜가 되지 않나라는 건 전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쪽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수혜가 좀 안 될까요? 약가 인하를 시행했을 때 그때 이제 판매하는 쪽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죠. 근데 뭐 판매하는 쪽은 그 사이에 플랫폼 기업들 피해를 안 받죠. 그렇죠? 아무래도 기술 오히려 수혜가 수출에 되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앞서서 제가 약가 인하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었을 때 네. 기술 수출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ADC 쪽으로 함께 보자라는 것들이 결국은 기업에게 파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결국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수혜라기보다는 피해를 받지 않는 무풍지대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트럼프의 약가 인하 서명과 관련해서 뭐 비만 치료제까지 함께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자,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개해 주시죠. 자, 그리고 오늘 로봇주들은 좀 다양한 이슈들로 올라갔습니다. 저희 네 글자 호재 만발, 호재가 진짜 많았습니다. 일단은 간밤에 이제 머스크가 트위트 X에 올린 춤추는 옵티머스부터 좀 시작을 해가지고요. 신규 상장주 나우 로보티스의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진 로봇의 사회이사가 이제 또 이재명 후보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제 정치 테마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이슈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주들도 올라간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볼만한 게 있을까? 정책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볼만한 포인트가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단 김시은 팀장님, 오늘 뭐 나우 로보틱스가 엄청나게 또 올라가고 있고 새롭게 이제 유진 로봇도 그런 이슈에 좀 합류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정리부터 오늘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우로보틱스가 오늘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은 것은 신규 상장주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정책이라든지 혹은 산업에 대한 성장 내용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 테슬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가 좀 맞붙으면서 로봇 섹터가 함께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 올라갈 때 좀 이제 위에 매물대가 많이 안 깔려 있고 그래서 차트적으로 조금 더 깨끗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종목군이 이제 나우로보틱스가 대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상한가에 대한 재료,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이제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이슈가 함께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또 이제 외국인 쪽에서 대량 순매수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 라인대를 윗 라인대를 또 뚫는 라인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게 되었을 때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요 라인대가 좀 중요한데 지금 이 윗 라인대를 돌파하면은 또 내일 시장에서 10%에서 15% 또 올라가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라인대를 뚫고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열려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접근을 하는가? 이건 이제 보유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주가 아니라 정치 테마 이슈가 붙은 정책주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로봇과는 상관이 없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내가 정말 로봇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좀 내려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정책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정태근 이사가 봤을 때는 과연 지금 로봇주 제가 봤을 때는 국내 로봇주들 뭔가 투자할 포인트들, 모멘텀들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찾자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 춤추는 옵티머스 그걸 엮어서 네네. 좀 기다려봐야 되나 모멘텀을 이런 생각도 듭니다. 로봇주들을 좀 추가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우문현답을 좀 드리면은 우문현답이요? 네, 어쨌든 왜 우문이죠? 어쨌든 분위기가 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 어쨌거나 예. 저쨌거나 로봇의 분위기가 왔다는 게 중요한 거고 맞아요. 2월달 이후에 많이 좀 쉬었잖아요. 네. 많이 쉬었는데 오랜만에 분위기가 와서 로봇의 상승이 나온다라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랐다. 네. 예. 그리고
저도 그래서 오늘 아침쪽에 로봇이 오르길래 이제 종목들 흐름을 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아시겠지만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테슬라 이슈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그 어르신 돌봄 국가 정책 이런 것도 이게 있었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첨단 기술로 지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육성한다는 얘기도 오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슈가 많을 때는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어떤 이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느냐는 걸 잡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급등 나온 종목들이 일단은 정책 테마와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은 부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보시고 네. 그리고 차선책으로 이제 나우 로보틱스하고 하이젠 RNN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마 최근에 와서 테슬라가 좀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에 따라서 액추에이터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의 어떤 터키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별 종목에 맞는 이유를 찾아서 일단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올랐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더 물어볼 건 없다. 지금 이제 시세에 맞춰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문을 한 김에 조금 더 직접적인 질문을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는 지금 가장 사볼 만한 종목이 어딜까가 궁금한데 네. 이거 김신 팀장님 먼저 좀 해주시죠. 우문입니다, 이것도. 이거 일단 얘기를 하면 테슬라 사세요. 이게 테슬라를 답입니다. 사라. 로봇을 본다면 저는 이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우리나라 로봇 관련했을 때 사실 기술력이라든지 혹은 현금에 대한 흐름들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다른 나라들 대비했을 때 약간 뒤처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로봇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테슬라를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하지만 내가 모멘텀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뉴스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뉴스를 볼 때 사실 좀 로봇 관련 내용들이 나왔을 때 항상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이는가를 보면은 휴머노이드 내용이 나왔을 때 로봇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기는 해요. LG 쪽에서 로봇을 투자한다라던가 혹은 무엇을 내놓는다라던가 혹은 두산이라든지 좀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로봇에 투자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로봇 관련 종목군들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든지 혹은 미국 쪽에서 휴머노이드가 춤을 춘다던가 혹은 달리기를 한다던가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항상 좀 로봇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휴머노이드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선택하자가 네.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와 연관돼서 하이젠 RMN 네. 발음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죠. 네, 이 종목 역시도 제가 저번에도 로봇 관련했을 때 좀 관심 있게 보자 했던 종목군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로봇 쪽에서의 투자 1순위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이젠 RNM을 이야기했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로 간다면 내가 로봇 진짜 투자하고 싶다 하면 테슬라를 가야 합니다. 자, 이어서 정태근 이사가 과연 어떤 종목에 좀 방점을 찍어줄지도 궁금합니다. 김시은 팀장님 좀 길게 볼 만한 거 말씀드렸었으니까 저는 네. 짧게 볼 거 얘기할게요. 짧게 볼 수 있는 거. 일단 정책 테마라고 보게 되면 조기 재선 때문에 테마가 일단 짧게 갈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슈에서 섹터든지 업종의 강세를 보이게 되면은 거기서 제일 강한 놈들 보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나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하이젠 RNM 그러니까 대장에서 픽을 해준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네. 보시면 됩니다.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로봇에 관련 하드웨어라든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어떤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하이젠 RNM은 아마 테슬라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인 것 같아요. 로봇 액추에이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나우 로보틱스하고 하이젠 RNM 이렇게 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짧게. 이제는 뭔가 대기업과 연결된 로봇주들은 인기가 없어지나요, 좀? 그게 아니고요. 그 아침에 램보 로보틱스가 강세를 보였다가 그 힘이 좀 빠져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아침 쪽에는 테슬라라든지 국가 첨단 기술 지정 이쪽으로 신경을 썼다가 장 중반 넘어가게 되면서 그냥 정책 테마 쪽으로 그냥 그 시세가 쏠려버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에 일단 순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기업과 관련된 로봇 기업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자, 미중 관세 협의 오늘 해운주들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과 중국이 좀 화해 모드로 들어서면서 그동안 좀 막혀 있었던 해운주들 물동량에 이제 물꼬가 트인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해운주들이 일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또 HMM은 오늘 뭐 인수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좀 엮여 있었는데 자, 해운주들이 오랜만에 좀 움직일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신 팀장님, 오늘 이 90일 동안은 앞으로 좀 해운주들의 상승세를 이끌 수 있을 이 포인트가 오늘 나왔다고 보시나요? 90일 동안은 모르겠고 단기적으로 움직일 포인트는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해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나은 1분기 실적이 나왔다라는 점들, 그리고 지금 보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나라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SCFI 지수에 좀 많이 연동을 많이 받는 경향들이 높은데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서 또 이제 유예가 나왔던 부분들이 결론이 안 나왔어요. 예. 이번 주 금요일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와 연관되어서 물동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지수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해운주들 역시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 이제 부각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그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재고에 대한 수요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런 흐름들까지 감안을 하면 조금 더 작년보다 재고를 훨씬 더 많이 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단기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태근 이사님, 최근에 이 시클리컬 섹터들이 조금 움직이는 게 가끔 나와요. 최근에 뭐 이제 철강도 움직이기도 했었고요, 화학도 움직이기도 했었고, 건설도 움직였습니다. 이게 뭔가 톡톡톡 건드리면서 올라가는데 해운이 이런 사이클에 들어섰다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일단 그 부분은 좀 판단을 유보하고 싶어요. 일단 개별적으로 본다라면은 뭐 보셔도 무방하겠지만 뭐 예를 들게 되면 최근 유통 같은 경우도 시장이 그렇게 주도 섹터가 아니었었는데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개별적으로 보는 건 괜찮다고 봐지는데 글쎄요, 주도 섹터는 아직까지 보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일단은 주말에 관세에 대한 어떤 이슈가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제 오늘 그리고 월요일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 분위기 상당히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는 즉슨 관세 이슈로 해가지고 또 이제 주도 섹터가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HBM, 뭐 음식료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 조선방산 계속 변화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5월 달도 아마 그런 기점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바뀌게 되면서 아마 해운이 그쪽에 끼게 된다라면은 그거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해운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제 시클리컬에 대한 전망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신 팀장, 정태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